안녕하십니까.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할 농업관측센터 해외농업관측팀 박주연입니다. 네, 저는 오늘 국제곡물 시장에서 교육 규모가 큰 밀, 옥수수, 콩, 그리고 쌀에 한정해서 2025년 국제곡물 시장 동향, 그리고 26년 주요 이슈, 마지막으로 26년 시장 전망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 주제 발표 이어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간략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25년 전 세계적인 인기가 있었던 K-팝 데몬 헌터스인데요. 극 초반에 그 등장인물들이 먹었던 라면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당 라면이 실제로 정식 제품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라면의 경우는 주 원료가 밀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퀴즈 내겠습니다. 해당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 밀은 어느 나라에서 수입이 되었을까요? 정답은 2개의 국가이고요. 맞추신 분께는 이 3종 라면도 제가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뒤에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정답입니다. 네, 저희 스텝이 바로 선물 드릴 거니까요. 꼭 챙겨 가시고요. 네, 정답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당 라면은 미국과 호주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실제 또 우리나라 식용 밀의 경우도 수입국이 호주와 미국으로 거의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수입 사항은 조금 더 뒤에 같이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장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국제곡물 선물 가격은 전년 대비 3%, 평년 대비 약 18% 하락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 한번 살펴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우려로 2022년 선물 가격은 크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5년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까지는 밀 등 주요 곡물의 양호한 공급 여건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반기에는 달러와 약세 현상과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곡물 기대감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품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우선 밀입니다. 밀 선물 가격은 주요국에서의 양호한 공급 여건으로 전년 대비 7%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옥수수의 경우는 3%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24-25년도 세계 옥수수 기말 재고량 하향 조정 우려로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연초까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25년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는데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미국산 콩 구매가 급감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 상반기 콩 선물 가격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반기에는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말씀드렸던 달러와 약세 현상과 더불어서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양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중국의 미국산 콩 구매 재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쌀 가격 살펴보시겠습니다. 쌀은 태국 장립종쌀 수출 가격을 살펴보실 텐데요. 주요 쌀 생산국에서의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저렴한 인도산 쌀이 본격적으로 25년에 쌀 수출 시장에 복귀하게 되면서 수출 경쟁이 심화되었고요. 이에 따라 다른 품목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수급상황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품목별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5-26년 국제곡물 기말 재고율은 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밀은 전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밀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유럽의 경우는 수확기 과도한 강우로 감소했던 전년 단수가 회복이 되었고, 또 미국과 호주 등 주요 밀 생산국에서는 양호한 작황이 지속되면서 생산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출량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수수의 경우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에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료용 수요, 또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의 바이오 연료용 수요 확대로 소비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수출 가능 물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수출량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콩 상황을 살펴보시죠. 브라질을 제외한 미국 등 주요 콩 생산국에서의 재배 면적 감소 영향으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비량의 경우는 중국과 브라질 등 주요국에서의 사료용 수요, 그리고 바이오 연료용 수요 확대로 인해서 소비량이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쌀 상황을 살펴보시죠. 인도와 태국 등에서의 재배 면적 증가 영향으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출량은 앞서 보셨던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조금 더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주요 쌀 생산국에서의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23년 8월부터 24년 9월까지 있었던 인도 정부의 쌀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저렴한 인도산 쌀이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일본의 자국 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미국의 중립종 쌀 수입 수요 확대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곡물 수입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2025년 곡물 수입량은 식용의 경우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사료용의 경우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각 품목별로 2025년 주요 수입국들의 비중을 그래픽화한 것인데요. 식용밀의 경우는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호주와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의 경우는 순서대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넌지엠 옥수수의 경우는 유럽에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콩의 경우는 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에서도 일부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료용 상황 살펴보시죠. 사료용 밀은 식용에 비해서는 수입선이 다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용 옥수수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수입 비중이 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두박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곡물 수입 단가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2025년 우리나라 곡물 수입 단가는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식용은 9.2%, 그리고 사료용은 10.5% 하락을 하였는데요.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2025년은 대미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기준 수입 단가 지수는 그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 기준 식용 곡물은 5.2%, 그리고 사료용 곡물은 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 26년 주요 이슈입니다. 국제곡물 수급과 또 우리나라 곡물 도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의 정책 변화, 그리고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마지막으로는 해운 시장 변화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책 변화부터 살펴보시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일명 OBBBA에서는 기존 농업법에 있던 손실보상 기준 가격을 품목별로 평균 15%대의 큰 폭으로 인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농가 지원 프로그램 FBA에서는 높은 투입 비용과 또 대외 무역 불균형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임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농가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금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에는 2026년 미국 곡물 재배 농가의 파종 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자국 내 생산 기반 확충과 더불어 수입 의존도 완화 전략이 포함된 식량 안보 보장법을 제정 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곡물 자급률 제고에 노력을 꽤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존 쌀이나 밀은 자급률이 높지만 콩과 같은 곡물들은 자급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될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공급망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농업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1대1로 전략 하에서 러시아와 같은 주변 임적국들과 맺었던 농수산 협정을 활용해서 공급망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또 외환 유입 촉진을 위해서 25년 12월 수출세를 인하하였습니다. 밀과 옥수수는 9.5%에서 각각 7.5%, 8.5%로 인하하였고, 콩과 그 부산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2%포인트 인하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중국 사례와 같이 중국의 그 수입선 다변화 전략과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인하 조치는 특히나 콩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세계 점유율을 낮추고 대신 아르헨티나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의 정책 변화는 결국 재배 면적 확대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의 일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부분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과 관련한 가장 큰 정책적 변화는 청정 연료 생산 세액 공제와 OBBBA입니다. 우선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란 미국 내에서 생산된 도로용 그리고 항공용 연료에 대해서 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탄소 집약도 저감 실적에 따라 갤런당 최대 1달러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OBBBA에서는 이러한 세액 공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을 하고, 또 탄소 배출량 계산에 있어서 간접 토지 이용 변화 점수 등의 조항을 제외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기타 다른 원료 대비 상대적으로 토지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가지는 옥수수와 콩 기반의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바이오 디젤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미국 자국 내의 옥수수와 콩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은 2024년 10월 미래연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을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 에탄올 혼합률을 35% 그리고 바이오 디젤은 20%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연료법과 더불어서 브라질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즉 SAF의 산업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SAF의 주 원료가 됐던 폐식용유의 경우 국제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자국 내 생산이 많은 사탕수수나 옥수수 기반 에탄올을 항공유로 전환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러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는 그 주 원료가 되는 옥수수와 콩 소비 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해운 시장 변화 살펴보시겠습니다. 곡물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파나막스 운임은 2026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큰 모선인 KF 모선의 경우는 철광석과 그리고 또 알루미늄의 주 원료가 되는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입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의 경우는 곡물 운송 이외에도 석탄 운송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나 중국에서의 석탄 수입 수요 감소와 더불어 23년과 24년 사이 있었던 신조선 발주 물량들이 26년에 큰 폭으로 인도되면서 파나막스 운임은 전년에 이어 26년에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나 고려를 해볼 것은 수에즈 운하 정상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따른 홍해 사태 장기화로 보시는 그래프처럼 23년 이후 건화물 주요 항로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희망봉을 우회하는 것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글로벌 선사를 중심으로 수에즈 운하 복귀가 예상되고 있고, 이는 결국 이동거리 축소에 따른 선박 공급 증가 효과를 가져와서 해상 운임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런 해운 시장의 변화는 결국 우리나라 곡물 도입 단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번 발표 순서의 마지막인 시장 전망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26-27년도 국제곡물 기말 재고율은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밀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역대 최대 생산을 기록했던 전년 대비 밀 생산량은 1.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호주나 유럽과 같은 주요 밀 생산국에서의 2월 재고 증가 영향으로 수출량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수수의 경우는 특히 미국 등에서 재배 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0.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소비량의 경우는 사료용 수요 그리고 바이오 연료용 수요가 계속해서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옥수수의 경우는 브라질과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 가능 물량이 확대되면서 수출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콩의 경우는 미국 등에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0.3% 소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량의 경우는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사료용 수요와 또 바이오 연료용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게 소비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쌀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인도와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생산국에서의 재배 면적 감소 영향으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출량 역시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보셨던 바와 같이 콩을 제외한 주요 곡물들은 모두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년 국제곡물 가격은 전년 대비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서 평년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곡물 도입 전망 살펴보시죠. 국제곡물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26년 곡물 수입 단가는 역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러화 기준 각각 보시면 식용은 1.8%, 사료용은 0.3%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미 환율의 경우 2025년에 이어 26년에도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기준 수입 단가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고요. 이에 따라 식용 곡물은 2.4% 그리고 사료용 곡물은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농업 전망 홈페이지에서 그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원 보고서가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당 보고서 보시면 더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십니까?